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조기 폐장으로 인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42% 오르면서 44,910선에 마감했고 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0.83%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S&P 500은 0.56% 상승한 6,032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의 첫 주에는 어떤 일정들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노동 지표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원준의 월러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졸트 구인직 보고서, 수요일 날에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변화, ISM-P 제조업 고용지수, 원유 재고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와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말씀해주신 대로 노동 지표가 대거 발표되는 만큼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사우디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우디가 내년 1월에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원유 가격을 최저 수준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2025년 1월부터 아시아로 수출하는 원유 가격을 근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명히 공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줄어드는 수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유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이번 주에 오펙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바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증산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감소하는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현재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는 아람라이트의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12월 대비 배럴당 70에서 90센트가량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최근 중동산 원유 횟물 가격이 하락하였고 아시아 시장의 수요 약세로 인해서 1월 선적분이 원유 횟물 프리미엄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사우디의 이번 가격 인하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시장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산유국들의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년 1월부터 원유 가격을 낮춘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 주 블룸버그를 통해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예상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제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및 설비 제조업체 140개를 기업을 추가 지정하면서 반도체 회사 20여 개, 그리고 투자 회사 2개, 생산 설비 제조업체 100개 이상을 포함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수출 제한 대상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HBM 고대역법 메모리 또한 수출 제한이 확정이 되게 되면서 AI 훈련에 필수적인 HBM 칩이 중국 수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또한 이런 제품은 HBM2 이상 제품을 포함하다 보니까 한국 기업들의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 타격 예상이 된다라고 소식이 됐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이 30%가 HBM 칩에서 발생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됐습니다. 또한 추가 제재 범위가 확정이 됐는데요. 24개에 해당하는 칩 제조 도구, 3개의 소프트웨어 도구를 수출 금지가 됐고요.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에 생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 포함이 되었으며 한국, 대만, 이스라엘, 싱가포르 제조 장비에도 적용이 되며 일본, 네덜란드 장비 업체는 기존 규정의 추가 규제는 면제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또한 이런 규제의 영향으로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마테리얼 등 설비 제조업체들의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규제 대상에는 중국 기업 나오라 테크놀로지, 피오텍트, 시케리어 등 화웨이와 협력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FDDR 규정과 동맹국에 대한 영향이 예정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 직접 생산 규정 강화로 인해서 동맹국들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피해가 볼 예정이고, 미국, 네덜란드, 일본과의 논의 끝에 규정이 확정됐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유사한 통제를 채택한 국가는 면제 적용 가능성이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 조치가 강화되면서 HBM의 판매도 제한이 됐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또다시 관세 폭탄을 경고했습니다.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는데 이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SNS 채널인 트루스 소셜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가 브릭스가 달러 대체 통화 시 관세를 100% 부과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대체 통화를 만들 경우 100% 관세 부과를 현재 하겠다며 트루스 소셜에 게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브릭스 국가들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들어온 상황이고 터키, 말레이시아, 아제르바이잔 등도 가입신청 중인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무역에서 결국 달러의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대한 비용을 부과를 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으며 수출 통제, 통화 조작 혐의, 관세 등 제재 등에 대한 옵션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브릭스에 대한 통화 도입 시 세계 무역에서 달러 대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상황이고요. 브릭스 국가들은 입을 모아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달러를 무기화한다라며 대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한 스위프트 접근 제한 이후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현재 세계 통화에 접근성이 있도록 하는 상황이며 중국, 위안화도 사실 일부 국가 간 거래에서 사용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달러 사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카네기 국제평화당에는 마이클 패티스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 축소와 달러 지배력 강화는 상반된 조건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IMF는 달러가 여전히 세계 외환 보유액의 58%를 차지한다며 여전히 주요 상품으로 거래 통화를 유지할 것이며 어틀랜틱 카운슬 모델 같은 경우는 달러가 단기적,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이것과는 별개로 현재 캐나다 트리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와 통화 관세 전장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도 국경과 여러 가지 관세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달러가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는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텔란티스 그룹의 CEO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을 한다는데 관련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스텔란티스 CEO의 조기 퇴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리더십 공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가 조기 사임을 하게 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이사회와 주요 주주와의 회사 비전 차이로 퇴임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스텔란티스의 주가는 오늘 기준으로 밀라노 증시에서 최대 9%가량 하락을 했고요. 올해 누적 주가 하락률이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 존 엘카니 죄송합니다. 임시위원회를 이끌면서 CEO 공백을 대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신규 CEO는 2025년 내 상반기 내에 임명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운데 안에서 주요 도전 과제도 동시에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 내 판매 감소와 유럽 내 전기차 수요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현재 재고가 과잉이 되어 있으며 구식 차량 라인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필요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또한 중국 경제 둔화 및 EV 수요 부진에 따른 현재 CEO에 대한 추가 압박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바레스 CEO는 사실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몇 달간 비용 절감 정책을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서 품질 문제와 출시 지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집, 도지, 램, 크라이슬러 브랜드 약화에 대한 비판을 진명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크라이슬러의 합병 이후 스텔란티스를 이끌면서 비용 절감을 추진한 것이 사실 역효과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그로 인해서 JP 모건에서 분석에 따르면 관리팀 재정비 전까지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수익 개선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스텔란티스가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스텔란티스의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